안녕하세요. 나박사의 메디칼 톡입니다. 오늘은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할 때도 있고 반면 나쁜 소식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란 예를 들어서 치료 경과가 좋아서 5년 동안 재발을 하지 않아서 완치가 된 경우, 이런 경우를 들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약물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종양세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사라진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별로 고민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달하면서 같이 축하해주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 재발을 했다거나 또는 이제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병이 많이 진행했거나 또는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을 상태까지 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럽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의료진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 나쁜 상황을 전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굉장히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얘기를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반면 나쁜 소식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환자분이 치료를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환자를 20년 가까이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은 나쁜 소식을 전할 때가 굉장히 힘들고 아직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더욱 심하겠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점을 좀 고려하다 보면 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차관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좋은 면만 부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얘기가 있죠. 암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잘만 관리하면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냥 너무 쉽게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당뇨나 고혈압, 폐렴 이런 질환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죠. 근데 그런 투병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고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애써 무시하면서 그냥 너무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쉽게 생각하는 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나중에 더 이렇게 더 크게 우리가 다가오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암 사기고 위암 사기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안 하고 끝까지 감추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환자와 우리 가족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환자분한테 얘기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가족 간에 충분한 논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이제 자녀가 한 명, 두 명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가 네 명, 다섯 명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틀 수가 있고, 또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나쁜 소식을 전하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가족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극명하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이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 간의 대표가 있어야 됩니다.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대표가 있어서 그 대표를 중심으로 가족끼리 서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나쁜 소식을 전하다가는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런 반대하는 의견,
반대하는 가족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이렇게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사전에 가족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만약에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한테 그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당장은 조율이 안 되지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합의점이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쁜 소식을 전할 때 두 가지 정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선 환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환자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싶어 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환자분이 단순히 뭐 염증으로 알고 있다, 또는 암에 굉장히 초기로만 알고 있고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될 수가 있는 거고, 반면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적으로 빨리 진행해도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환자분이 있는 그대로 알고 싶어 하는가.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지금 알고 싶지 않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리해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상황이 어려운데 그런 상황을 환자분의 그런 의지하고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면 그런 게 나중에 충격으로 다가와서 환자분이 굉장히 낙담하고 또 컨디션이 굉장히 빨리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분한테 이제 상황을 그대로 알기를 원하는지 꼭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체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나쁜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 자체보다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우리 가족 간에 충분히 합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극단적으로 뭐 지금 시간이 며칠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전달하는 내용 자체보다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환자분의 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환자분이 굉장히 낙담하면서 뭐 치료를 포기한다거나 또는 뭐 며칠 사이에 갑자기 환자분이 컨디션이 확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실제로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잘 주의를 하셔가지고 나쁜 소식을 전달한다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오히려 가족 간에 좀 의사소통이 잘 되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